일본의 지진 발생 이후 동해안 지자체마다 지진해일 대피소와 안내시설 정비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 국제여객선 터미널의 묵호항 이전 사업에 정부 예산이 반영돼 묵호항 재개발 2단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4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원도 신년 인사회를 찾은 가운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4월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총선 출정식을 갖고 8석 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원도를 위한 새로운 공약 발굴을 당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의원의 예비후보, 당원과 지지자들까지 대거 참석해 새해를 과시했습니다. 강원도 출신의 부모님과 본인의 강원도 군 복무 이야기로 강원도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신년사를 시작한 한 위원장은 먼저 춘천의 바이오 전략산업, 원주의 반도체 클러스터,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영월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오색 케이블카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공약을 찾아올 것을 당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정말 꼭 필요한 강원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더 개선할 만한 더 필요한 약속들을, 공약들을 더 뽑아보도록 요청드립니다.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8개 의석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의지를 다져 사실상 총선 출정식이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8석 모두 우리 국민의힘이 싹쓸이해서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나요? 한편 청사 이전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재명 대표의 복귀 이후 도당 차원의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당의 새몰이가 본격화되면서 강원도 내 선거 분위기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일본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지 2시간 뒤부터 동해안에도 영향을 미쳐 최대 85cm의 지진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진 이후 자치단체마다 대피소와 안내시설을 긴급 정비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 영향으로 최대 85cm의 지진 해일이 발생한 동해 묵호항. 지진 해일 대피소의 허술한 안내 실태를 점검한 지난 2일 MBC의 보도 이후 현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시 가봤습니다. 대피소를 가는 방향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일출공원 대피소 주변의 한 표지판. 대피소 지점을 향하는 북쪽으로 표지판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다른 안내시설의 상황은 어떤지 보기 위해 주변의 다른 대피소도 찾아가 봤습니다. 동해 어달항에 내걸린 한 대피로 표지판. 바다와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100m를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내가 잘 되어 있는지 제 뒤에 있는 표지판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100m)가량을 올라가 보니 두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요. 실제 대피소는 제가 가리키는 남쪽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은 없습니다. 관광객에게 대피소 가는 길을 묻자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피부에 딱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게 딱히 눈에 딱 들어오진 않던데. 동해시는 대피소와 안내 표지판의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이라는 상태에서 가장 편안하게 그 대피소로 갈 수 있도록 바닥에다가 안내 라인을 설정을 하든가 이런 것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고. 강릉시도 지진 해일 대피소의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재 대피소가 28개뿐이라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광객이 자주 찾는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대피소 등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강원 도립대 이제 도깨비 그 촬영지 부분이 현재 지구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1월 9일자로 신규로 새롭게 지구 지정을 했고 이 같은 대피소 부족은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원 동해안의 해안선의 길이는 300km가 넘지만 지진해일 대피소는 185개만 있습니다. 대피소 간 거리는 1.6km를 넘어 더 많은 대피소가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산간과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모레까지 강원 산지와 내륙에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 이상 내리겠고 동해안에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가 넘는 적설량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8도가량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강원 산간과 내륙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입장권 판매가 예매 시작 약 2달 만에 목표치인 25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강원 2024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1일 예매를 시작한 이후 개회식 A석 입장권은 오픈 첫날 매진됐고 12월에 10만 장을 돌파해 어제 25만 장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스노보드 종목 등의 매진 종목 좌석을 추가 개방하고 다른 종목 좌석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회는 19일 강릉 개막식을 제외한 모든 경기가 무료로 예매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매해야 합니다.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동해시 묵호항 재개발 사업은 1단계를 마치고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동해안 국제 여객선 터미널을 묵호항으로 옮겨오는 일인데 올해 정부 예산이 배정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동해시는 모두 115억 원을 들여 여객선 터미널과 주차장 등 기본 인프라를 짓는 묵호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을 마쳤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사업 핵심은 묵호항의 산업 기능을 동해신항에 몰아주고 대신 그 자리를 관광 기능으로 채워 넣자는 겁니다. 지난 2011년 정부의 제3차 항만 개발 계획에 포함된 만큼 1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체류형 테마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후 10년 가까이 잠잠했던 사업에 최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묵호항의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서야 민간 자본 유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정부 예산 배정을 요구해 왔는데 올해 묵호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 실시 설계 예산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묵호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서면 현재 동해항의 국제 여객선 터미널 기능이 옮겨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상반기 발주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실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예산이 이제 기본 및 시시 설계비로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과업지서를 검토를 해서 기본 시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현재 빠르면 연말. 동해시는 2단계 사업의 시발점인 국제 여객선 터미널 조성 예산 반영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항은 산업 물류 중심으로, 묵호항은 해양 관광 중심으로 육성하여 각 항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특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의 첫 발을 뗐지만 묵호항 물류 기능을 옮기기 위한 시멘트 업체의 화물 선적기를 이동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4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재확인 작업을 거친 뒤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내 360개 초등학교에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전체 취약 대상 아동 9,800명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아동은 모두 14명이었습니다. 예비 소집은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비 소집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은 아이들이 10명을 넘은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가정 방문 등 추가 조치를 취한 뒤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확인된 사항이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매일매일 확인하고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을 할 겁니다. 예비 소집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2021년 26명, 2022년 25명,
지난해 16명이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4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4명 모두 해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종결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수사 의뢰한 미확인 아동 수는 4명이었고요.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출입국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에 대한 추적 결과 아동학대 등 강력 범죄에 연루됐던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약 예정아동 안전 확인 절차는 입학 예정아동이 학대 등 범죄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강화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미확인 아동 14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지난해 7월 수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영동선 영주에서 동백산 구간 열차 운행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강원 태백과 경북 영주를 잇는 영동선 구간에 무궁화 열차 하루 8회 운영, 백두대간 협곡열차 V트레인은 주 5일 하루 4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노반 유실과 선론의 토사 유입이 발생해 열차 운행이 전면 중지된 바 있습니다. 동해시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관광지 예약 시스템을 통합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망상 리조트와 망상 제2오토캠핑장, 무릉 힐링 캠핑장, 추암 오토캠핑장 등 4곳의 예약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동해시가 1억 7,500만 원을 들여 구축하는 통합 예약 시스템에는 360도 가상현실, VR 기술을 도입해 관광지 내 시설물 사전 답사와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중 접속 등의 매크로 방지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하는 국제 카페리 노선이 지난해 11월 취항했지만 실적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정호 강원도 의원에 따르면 16,000톤급 카페리의 취항 이후 초기 8차례 운항 실적을 보면 승객 332명, 차량 12대를 운송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페리가 주 2차례 운행하며 한 번에 승객 700명, 화물 150대, 차량 350대를 운송할 수 있지만 실적은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오늘 행정국과 상하수도 사업소, 특별자치추진단,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강릉시는 옥계암 국제 컨테이너 전기 노선 취향,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공모사업 선정 등 지난 1년 반 동안 따낸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여러 가지 핵심 사업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백시의 낙동강 발원지 힐링시티타워 건축 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태백시는 총 98억여 원을 투입해 태백문화예술회관과 제7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높이 43m 타워와 길이 80m 연결 보도교를 설치하는 힐링시티타워 공사를 이달 안에 착공합니다. 힐링시티타워 내부 공간에는 스카이워크와 하늘그네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도심 랜드마크와 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척시가 소상공인 융자 추천과 2차 보전 지원 한도액을 기존 5천만 원과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과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38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규 신청 2년과 연장 1년으로 나눠져 있던 지원 기간 또한 신규 신청 3년으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기준 658개 업소에 229억여 원을 융자 추천했고 1,404곳 업체에 9억 5천여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